네,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1,000명을 밑돌면서 방역 당국은 이번 대유행이 완만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 등 위험 요인은 남아 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1,000명 아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일 하루에는 600명대까지 떨어졌는데요. 반가운 일이지만 한편에서는 한파로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 추이를 볼 때 이번 대유행이 정점은 지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연사흘 1000명 아래로 신규 확진자가 연사흘째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는 물론 600명대 신규 확진자를 보였는데 실제로 보면 진단검사 수는 크게 줄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3차 유행의 정점은 지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좀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실내 체육 시설이나 노래방 등 이른바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예. 일단 방역적인 측면만 고려를 해보면 아직은 기본적으로 전파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일 지금 상태에서 섣불리 완화 조치를 취하게 되면 새로운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물론 해당 그 자영업자분들의 그 어떤 경제적인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만약에 방역 조치를 섣불리 완화를 했다가 새로운 확산세가 나타날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적인 측면, 방역적인 측면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번 3차 유행 패턴을 보니까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건 상대적으로 속도가 더뎌 보입니다.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했기 때문으로 보십니까? 이번 3차 유행의 패턴을 보시면 11월 중순에 300명대를 보였고요. 12월 1일에 500명대 그리고 이후에는 가파르게 증가를 해서 12월 중순에는 1000명대 신규 확진자를 보였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증가세는 굉장히 가팔랐다. 근데 완화 속도는 매우 더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실제로 이제 전파 속도 대비 방역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만약에 단계별로 선제적인 어떤 강력한 방역 조치가 있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화되지 않고 급격하게 감소를 시킬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실제로 감소세도 완만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방역 조치가 좀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방역 당국은 인플루엔자 유행 시작 전인 11월 전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만일 2021년, 22년 겨울 인플루엔자 유행 시즌인 올 11월 전까지 이미 확보한 백신이 모두 문제없이 원활히 공급이 되고 그리고 접종까지 마무리가 된다면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확보한 백신 물량이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많기 때문에 가능은 할 거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문제는 실제로 이 항체 지속 기간이 어떨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향후 백신의 효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변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만약에 항체 지속 기간이 짧고 그리고 백신의 효능을 무력화할 수 있는 변이가 발생을 한다면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어떤 견해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집단 면역이 생기려면 전체 국민의 90%가 백신에 접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보통 집단 면역이 형성되려면 전체 국민의 60%가 면역이 생겨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파우치 소장이 언급한 집단 면역의 조건이 90%가 아니라 전 국민에 가까운 거의 100%에 가까운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지만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배경에는 기존에 언급됐던 어떤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조건이 50에서 60% 백신 접종이라고 언급이 됐었는데 예. 백신의 효능이 매우 우수할 때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확신할 수 없으나 코로나19 백신의 효능이 그만큼 우수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예. 여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워낙 강하다 보니까 국민의 50에서 60% 백신 접종만으로는 집단 면역 형성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또 앞서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항체 지속관이 짧을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이렇게 됐을 때 백신 효능이 낮아지는 이런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어도 집단 면역이 형성되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100%에 가까운 어떤 접종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백신 효능 검증이 덜 된 상태에서는 전 국민이 일단 이 백신을 다 맞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외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변이 바이러스 부분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영국에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게 지난 12월 8일부터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약 150만 명 정도가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고 더군다나 일단은 150만 명 정도라는 수치 자체가 굉장히 접종률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대부분이 또 1차 접종만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효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말씀하신 아까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백신 효능을 무력화시키는, 그러니까 효능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도 아직까지는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그리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효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WHO 유럽 사무소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더 세다는 점에서 코로나19가 전 세계 상황이 지금보다 더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백신 접종 속도보다도 빠른 양상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영국발 또는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백신 접종 속도보다도 훨씬 빠르고 실제로 기존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보다도 훨씬 빠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WHO 유럽 사무소 책임자가 티핑 포인트라는 말을 언급했던 예. 그런 배경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현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형이 지금의 이 변이 바이러스로 대체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 병원성에 영향이 없이 전파 속도만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만큼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서 우점종, 즉 주류를 차지하는 바이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존 바이러스의 상당 부분을 이번 변이 바이러스가 대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지금 영국발 또는 남아공발 그 변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병원성이 지금보다 낮아지고 전파 속도는 더 빠른 그런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현명한 바이러스가 새롭게 등장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백신의 효능까지 낮추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면서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가 향후에는 우점종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독감 바이러스처럼 계절형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도 영국 입국자와 접촉한 일가족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확산 우려를 좀 키우고 있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지역사회 전파 위험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현재까지는 방역망 안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다행스러운 부분이고요. 하지만 정확한 시점까지는 예측할 수는 없으나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향후에 또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지역사회 내에서의 어떤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가 보고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는 물론 이러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방역 조치를 철저히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시점부터 향후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진단법 개선이나 아니면 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을 대비한 어떤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정부가 우선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재는 영국발 항공 운항 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영국발 또는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있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만큼 해외 입국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는 해외 입국자분들 중에 내국인인 경우에는 자택격리를 하게 되고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잠복 감염인 경우에는 이 사이에 지역사회로의 전파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방역 지침이 나와야만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는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위해 전장주전체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빨리 변이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이적인 변이 부위만 확인해서 신속히 변이 바이러스를 구분해내는 방법들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면서 어떤 변수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확진자 수는 줄었지만 사망자 증가와 또 변이 바이러스로 안심하기는 이른 단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약학대학 김정규 교수와 함께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